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0대 후반에 시작해가지고 대구 부동산만으로 2억으로 시작해가지고 순자산 50억 이룬 제안은 가까이 지내는 지인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야기고 조회수가 많으면 제가 한번 초빙을 해가지고 같이 그동안에 투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얼마나 조회수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면 타지에 가지고 투자하는 분도 많은데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대구의 부동산 투자만으로 충분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목표 금액, 안정적인 소득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주제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에는 절대로 참고하지 마시라. 그냥 이런 사람도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뭔가 하면 요 두 가지인데, 요 두 가지 중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부동산은 투기고 주식 코인은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제 영상을 지금 시청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본인이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매매를 하면 저는 투자라 보고, 내부 정보나 어떤 다른 불법적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소득을 올리면 그것은 투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뭔가 하면 부동산 투자, 주식 코인으로 누가 얼마를 벌었다 하더라, 그래서 부모 골수를 빼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제 영상을 들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한 10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 하는 거고, 자, 이분의 사례는 제가 봤을 때는 초창기에 제가 지금 안 지가 한 10년 넘었는데, 자, 이분은 한 8년 정도를 공부했다. 여기서 8년을 공부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직접 중개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8년 전에 부동산을 아주 자그마한 부동산 뭐 5천만 원짜리 이런 것을 하나 매수해 가지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이거죠. 어떻게든 간에 한 8년 정도 공부를 하고, 그때는 투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거의 투자 시기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한 3, 4년 동안 이제 충분히 공부도 되고 경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한 3, 4년 만에 부를 이룬 경우가 많더라. 이분도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면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제 채널에 한 부탁을 하니까 좀 거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설을 한번 풀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있죠.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한 집안의 기둥 뿌리가 뽑힐 수 있으니까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누가 얼마를 벌었다 가지고 따라해서는 절대 안 되고, 항상 투자는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 이분이 2000년도 초반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10년도 이때 부동산을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을 시작할 당시에 아파트 한 채 정도만 있었다 이거죠. 그 당시에 가격이 한 1억 5천, 2억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물론 이 스토리를 알기까지는 저도 그분과 한 10년 정도의 인연을 가지면서 한 7년 정도 흐른 후에 본인의 투자 이력에 대해서 속속들이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한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는 게 오랜 시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하죠. 하여튼 본격적인 투자는 제가 알기로는 13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그 당시에 전 재산은 아파트 한 채였고 현금이 한 몇천만 원 정도 있었는 걸로,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투자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 초기에 돈이 별로 없으니까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물론 2천만 원, 3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이렇게 해서 아주 소형 아파트를 몇 번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고, 간혹 가다가 분양권도 한번 사고 팔고 해가지고 돈을 조금씩 불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13년도 이때 본격적으로 시세 차익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돈을 불려 나갔죠.
그래서 이 시기가 제가 볼 때는 지금과 같은 비슷한 시기입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 당시에는 대구 미분양 아파트가 한 2만 세대 정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2013년도 때 시드머니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이분은 겸손하게 말하기를 그때는 투자 환경이 상당히 좋았고 운도 좋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당시에 제 주위에도 뭔가 하면 아파트를 사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동산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용기와 안목은 제가 볼 때는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분을 제가 2012년도에 처음 만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토지 투자를 시작했고 이분은 아파트를 시작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근황은 제가 보니까 만족함을 알더라고요. 만족함을 알고 그래서 이분은 주로 수성구 위주로 아파트를 매수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타구는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매매를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 투기를 부추기거나 이런 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부를 이룰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뭐 3년, 5년, 한 7년 정도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된다.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고 시드가 작다고 해가지고 부를 이룰 수 없다. 이런 것은 단정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투자 환경은 어땠는가 하면 대구 전 지역이 2만 세대 미분양이었고 지금은 13,000세대 미분양이죠. 그래서 경매가 쏟아져 나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경매를 했느냐? 경매는 하지 않았다 이거죠. 순수 일반 매매만 했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승구에도 경매가 많이 나오죠. 나오고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물론 이분이 여러 가지 용기도 있었고 안목이 있었지만 외부적인 환경이 하나 좋았던 것은 한시적으로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었다 이거죠. 미분양되는 아파트. 자, 이것을 적절하게 잘 이용했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한몫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만은 일반 소시민들은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끝났다라고 외치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 누가 섣불리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이런 게 없었죠. 또 그 당시에는 DSR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용기와 안목이 있었으면 투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아파트 투자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근데 우리가 유튜브나 책을 통해 보면 아파트 총자산이 200억이다, 150억이다 이래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실질적인 순자산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에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 한 3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30억이 그 사람의 순자산이 아니고 매도하고 나면 실제 자산은 많지 않다. 예를 들면 30억짜리 한 3채를 가지고 있으면 실제 그것을 매도하고 나면 한 4, 50억 정도밖에 안 되죠. 그것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서울에서 그 정도 금액이면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수 아파트 투자만으로 순자산을 50억 이뤘다 하는 것은 부모 찬스를 이용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이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높이 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또 고금리였습니다. 4% 후반. 저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한 4.7% 정도, 4.5%에서 7% 정도 대출을 일으킨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에 4%대 후반, 5%대를 이용해가지고 3억에서 5억 대출을 일으킨다. 제가 볼 때는 100명 중에 한 명도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또 한 가지 지금과는 다른 게 있었다면 그 당시에 투자한 사람은 역전세가 뭔지를 몰랐다 이거죠. 역전세를 생각을 못했다 하는 겁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한 10년 동안 계속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전세 가격도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세 가격은 물가 상승분에 준하는 정도의 가격 상승 흐름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대구 시민들의 대다수가 공포를 느끼던 시절 범어네거리의 전광판에 분양, 할인 분양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7%, 30% 해준다는 그런 전광판이 광고가 널려 있었고 그리고 PD 수집이라든지 시사저널 여기에 대구 미분양의 무덤 이렇게 이야기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용기를 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성공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한 8년, 1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대한 공부, 치열한 공부가 있었고, 그리고 책임 있는 용기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분이 뭐 불법적으로 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공부를 해가지고 용기가 있었고 또 안목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본인은 지금도 운이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시절이 있었다 이거죠. 5년간 양도세 면제, 고금리. 자, 이것은 결코 운이 아니죠. 그리고 역전세가 없었다 하는 요 두 가지 이유로 운이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운은 늘 찾아옵니다. 이것이 운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거지 모두에게 운은 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한 번씩 만나면 10년 전에 첫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사장님은 이제 많이 성공을 하셨다. 그래서 요즘의 근황은 사실 일도 잘 하시지 않고 얼굴 뵙기도 쉽지 않고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는 놀러 다니는 아주 제가 볼 때는 만족을 아는 더 투자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만족을 아는 그런 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한 채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그 한 채를 제외하고 현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한 2천에서 5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돈이 불어나는 게 이렇게 2천에서 5천, 5천에서 2억, 5억, 10억, 20억, 50억 이렇게 계속적으로 불어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4년이 채 안 걸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주의 부를 이룬 사람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한 8년 정도 7년에서 8년 정도를 공부하시고 한 3년에서 길게는 한 4, 5년 정도 만에 부가 형성되더라 하는 게 제 주위에 자수성가한 분들의 일반적인 패턴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꼭 이렇게 성공한 사람만 많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패한 일도 상당히 많다 하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항상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이죠.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은 내가 아파트를 5억에 사가지고 뭐 1주택이든 무주택이든 사가지고 한 7억 정도 될 거다.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최악을 생각해가지고 아파트 투자를 하신다 하는 거,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는 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어떤 철칙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에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하여튼 오늘 내용이 좋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되면 제가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한번 초빙을 해볼까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굳이 뭐 타지 서울이나 부산 외지에 가가지고 투입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분 사례를 보면 등잔 밑이 어둡다고 대구에도 충분히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부동산이 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할 필요가 없고 주식이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침 9시에 매수해 가지고 9시 30분에 매도를 하면 그것이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부동산은 접으시면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코인이 투자다라고 하시는 분은 코인을 하시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항상 최소한 공부를 해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경제 흐름에 대한 기초가 탄탄히 쌓인 상태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항상 투자에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시고 투자를 생각하셔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